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의 나라들보다 조금 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기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곧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으로도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데요. 특히나 상당히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역으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미국이나 영국은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광경을 보더라도 자신 또한 무언가 예상 불가능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된 한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해당 여성은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했다가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버려 꼼짝없이 지하철에 갇혀버린 충격적인 일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여자이지만 제 삶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후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된 영국 여성 메이벨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저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주 특이한 가족들인데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심지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꼭 한번 여행해야 되는 올바른 나라라는 말을 줄곧 하시는 것은 물론 제가 성인이 되게 된다면 무조건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시며 유별난 한국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모를 때부터 한국은 좋은 나라 그리고 올바른 나라구나라는 가치관을 가진 채 성장하게 되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인은 아니시지만 다니시는 직장 때문에 서로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매우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낳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서로 함께 지낼 때에는 영국에서 살아가던 시간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쾌적했다는 말을 종종 하시면서 영국에 있는 지금도 매번 한국으로의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정도로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기본적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을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함께 한국으로의 기나긴 일정을 여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을 줄곧 기다려오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저와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나 기다리던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따로 한국어 공부나 안내 책자가 필요 없으실 정도로 한국 문화와 여행 정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셨기에 저보다는 설레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게 되는 한국 여행이기에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한국을 드디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행을 출발하기까지 아직 수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렐 정도였죠. 그런데 모두가 기다리던 한국 여행은 저의 피치 못할 문제 때문에 다소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국의 한 미용실에서 인터넷 계약을 진행해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서서 일하는 미용실 스태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헤어를 완성해주는 것과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것에 흥미를 느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근무하는 시간 동안 온종일 서 있는 특성인 미용실에서의 하루는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저의 다리의 피로를 누적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날들의 근무처럼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빠르게 가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그만 제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미용실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 사고로 저는 양쪽 다리의 발목 인대 부상과 골절상을 입게 되어 단 하루 만에 저희 힘으로는 전혀 걸을 수 없는 곤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어진 직후 저희 다리가 아픈 것보다는 만약 크게 다쳤으면 이미 부모님과 맞춰놓은 한국으로의 해외여행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 비용과 숙소의 비용 그리고 이미 모두 계획해놓은 여행 일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저의 다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상처이기만을 바라며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발목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 주기적인 재활치료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상태의 부상은 확실했으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발목 부위에 작은 수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 당분간은 발목과 다리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급히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 저의 상태를 먼저 말씀드렸더니 여행보다는 일단 발목을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의 여행길을 극구 말리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너무나 기다려왔던 것은 물론
심각하게 다친 것이 아닌 오직 자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상이라고 판단이 들어 저를 진찰해 주신 의사분에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이번 한국으로의 여행은 꼭 가야 된다고 고집적인 말을 했습니다. 몇 분간 고민하시던 의사분은 그렇다면 일반적인 휠체어가 아닌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일시적인 기간 동안 대여해 주겠다면서 그거라면 모든 여행을 완벽히 진행할 수는 없어도 일반적인 이동은 가능할 것이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휠체어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가 대여받은 전동 휠체어는 탑승자 스스로 전부 조작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심지어 뒤로 가는 기능까지 있었기에 저는 단 하루 만에 전동 휠체어의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대여 비용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국으로의 여행이라면 수년 동안 기다려온 저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줄 것만 같았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대여해 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다리만 전혀 무리하게 쓰지 않는다면 온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저는 짧은 시간 전동 휠체어에 완벽히 적응하게 되었죠. 물론 그러한 저희 모습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저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외여행을 가야 되냐는 말과 함께 진짜 괜찮은 것이 맞는지 저는 물론 저를 진찰해 주신 의사분들께도 계속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수술은 별다른 탈 없이 진행되었고 그렇게 저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한국으로의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인해 비행사와 소통하고 자리를 정하는 것에 다소 곤란한 상황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해결되어 저는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일단은 공항에 전동 휠체어와 함께 도착했는데 다소 좁고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영국의 공항과는 달리 비행기에서 내려 플랫폼에 들어간 순간부터 휠체어 전용 입국 처리를 받을 수 있었으며 부모님께서 옆에 있음에도 공항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은 저를 매우 친절하게 케어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영국의 공항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받아주지 않는 공항사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절차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달리 매우 원활한 입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한국은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곧바로 준비해 놓은 여행 일정을 진행하기 전 한국의 아름다운 공항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결정한 뒤 천천히 공항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걸을 수 있는 지역을 산책하게 되었고 공항 내부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식을 먹기도 하며 너무나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했죠. 전동 휠체어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공항과 공항 주변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용 도보들은 제가 살아오던 영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편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여행 오는 것이었지만 이미 한국에 오기 전 영국에서부터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면 무엇을 할지 부모님의 계획을 떠나 오직 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해 놓았었기 때문에 저는 1분 1초라도 빨리 저 혼자만의 여행 일정을 위해 부모님을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2일차부터 몰래 혼자 다니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1일차의 한국 여행은 부모님과 함께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부 특이하게 생긴 한국의 전통 건물들을 구경하며 행복한 여행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숙소 또한 부모님께서 미리 예약해 놓은 한국에서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매우 따뜻해 보이는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은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소 쌀쌀한 가을임에도 말로만 들어오던 온돌 기능은 부상당한 제 다리들을 치료해 주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2일차 아침 저는 부모님보다 더욱 이른 새벽 시간에 혼자 일어나 숙소에 있는 한국인 직원분의 도움을 받은 뒤 무사히 전동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만의 2일차 홀로 여행은 시작되게 되었죠. 휠체어를 탄 것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한국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어나서 제가 사라진 걸 아시면 놀라실까봐 작은 편지를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짐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 교통수단인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영국과 똑같이 계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편리하게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편하게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였죠. 지하철에 탑승한 뒤 제가 내릴 역이 상당 시간 남아 있었기에 저는 깜빡 휠체어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순간 잠에서 깨 눈을 떠보니 제가 내릴 역은 이미 한참 지나 있더군요. 그렇게 당황하던 사이 지하철 문이 열렸고 저는 빠르게 내리기 위해 전동 휠체어의 컨트롤러를 움직였으나 갑자기 휠체어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죠. 다음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이고 컨트롤러를 움직였지만 아무런 표시조차 뜨지 않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급하게 휴대전화기를 꺼내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지 빠른 답장이 오지 않아 저는 더욱 당황하게 되었고 지하철에 갇힌 것 같은 기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10개의 정거장이 넘게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전동 휠체어에 몸을 맡긴 뒤 기나긴 지하철 여행을 떠나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한국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자신 또한 이 지하철을 타고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휠체어를 탄 채로 30분이 넘는 시간을 휴대전화기만 쳐다본 채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도움을 주러 왔다는 말과 함께 혹시나 자기가 실수한 것이라면 미리 미안하다며 상당히 저를 배려해주는 듯한 말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일단은 부모님하고의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빠르게 지하철을 내리는 게 급선무라며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인은 저에게 휠체어를 자기가 직접 움직여도 되는지의 질문과 함께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저희 부모님이 있던 역이 어디인지 물어보았고 차라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을 다시 탑승해 그곳에 내린 뒤 근처의 카페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효과적인 아이디어마저 제안해주며 다른 휠체어보다 훨씬 무거운 저희 전동 휠체어를 직접 움직여주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한국인의 도움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기꺼이 도와주는 경향이 많다는 말과 함께 저한테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기를 항상 말해주셨던 것이 떠올라 이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 한국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그는 제가 계획해놓은 한국 여행의 일정들을 추가로 수정해주거나 추천해주었고 전동 휠체어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계획마저 설명해주며 저의 휠체어를 계속 이동시켰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제가 처음 탑승했던 역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숙소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도 그 한국인이 해주었으나 왜인지 모르게 한국의 카페를 구경하며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더군요. 저를 도와준 한국인분은 그렇다면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린다면 숙소와도 가깝고 부모님께서 오시기에도 편할 것 같다는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조용한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카페는 제가 좋아하는 한옥의 느낌이 나는 카페였는데 일반적인 커피를 주는 곳과 달리 한국의 전통다과 같은 것을 함께 맛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그와는 아주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저는 너무나 고맙다며 그가 들고 다니며 마실 수 있는 차를 함께 결제해 주었고 작은 성의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밀고 오는 것이 다소 힘들었을 텐데 그 한국인의 배려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고 저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면 언제나 이 한국인을 떠올리며 바로 도움을 주어야지라는 결심마저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곧 제가 알려주신 카페로 도착하신 부모님들은 저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너무나 다행이라면서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농담마저 하시며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 휠체어에서 탈출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 다리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가볼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고 있기에 매일매일 가슴 설레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보는 저희 전동 휠체어를 밀어주었던 그 한국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 다소 힘든 한국 여행이 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인들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연 속에 나온 한국인처럼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나눠준다면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